안녕하세요, 문현일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첫 프로그래밍 with 파이썬 02-3강 숫자 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숫자 1과 1.0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과 1.0은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죠. 소수점이 붙고 붙지 않고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숫자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숫자의 데이터를 매우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숫자 데이터를 배우면서 1과 1.0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앞으로 1과 1.0이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할 예정입니다. 컴퓨터는 숫자 데이터를 소수점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수점이 없는 것을 정수, 영어로 인티저라고 하고, 소수점이 있는 것을 부동소수점 수, 플로팅 포인트 넘버 또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종목에서 야구를 생각해 봅시다.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데이터화됩니다.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를 한 류현진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승패, 평균 자책점, 이닝수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평균 자책점과 이닝수는 소수점을 사용하지만 승패는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죠. 만약에 14승 5패 대신 14.0승 5.0패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야구의 또 다른 전설 박찬호 선수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먼저 게임 수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한번 출전하면 1씩 증가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1번 출전이나 0.9번 출전 불가능하죠. 이번에는 승리한 횟수와 패배한 횟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횟수는 경기의 승리나 패배에 기여한 투수에게 1씩 증가하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0.1번 승리 또는 0.9번 패배라는 데이터는 불가능합니다. 규칙이 그렇죠. 이번에는 투구 이닝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993.0이라고 해서 굳이 끝에 0을 붙여줬죠. 야구는 한 게임에 총 9번 수비를 하는데 이것을 9이닝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이닝에는 3명의 타자를 상대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교체가 되면 0.1이닝 또는 0.2이닝 등 몇 명을 상대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점이 붙은 숫자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평균 자책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총 4.36이라고 하는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이 자책점이란 투수의 잘못으로 실점한 경우 그 점수를 의미합니다. 평균 자책점을 구하는 공식은 좀 복잡한데요. 이 평균 자책점을 구하는 공식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구 이닝 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나누게 될 때 끝에 어떤 소수점이 붙게 되죠. 그런데 야구에서는 이 붙는 소수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0.1 또는 0.01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횟수, 승리한 횟수, 패배한 횟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데이터를 처음 만들 때부터 소수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투구 이닝수, 평균 자책점 같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소수점이 붙게 되는데 소수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수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소수점 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숫자를 다룰 때에는 그 데이터에 소수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게임 수, 승패를 부동소수점으로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수리적인 계산을 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소수점을 처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의 상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숫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소수점이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처리 계산의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간단히 손코딩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1과 2를 더한 값이 3이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프린트 명령에다가 1과 2를 더한 값을 출력하도록 코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를 출력하는 것을 코딩할 것인데 이 두 가지 코드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과 2를 더할 때 더하기 기호가 표시되어 있죠. 이 더하기 기호는 양옆의 데이터를 더하는 기능을 하는 덧셈 연산자라고 합니다. 먼저 RPL 클라우드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1 더하기 2를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프린트 괄호 열고 3이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런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1 더하기 2를 계산한 결과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냥 숫자 3을 출력한 것도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코드의 결과값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의 덧셈을 할 때, 즉 정수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소수점 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과 0.1을 더한 값이 0.3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0.1 더하기 0.2 그리고 다음 줄에 프린트 괄호 열고 0.3을 적고 상단에 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의 결과값은 0.3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소수점 수가 표시가 되죠. 반면에 그냥 0.3을 표시한 코드는 0.3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부터 0.1과 0.1을 더한 값은 0.3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0.3에 가까운 숫자, 즉 0.3, 0.000000004를 출력하기 때문에 0.3과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같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0.1과 0.1을 더한 값이 정확히 0.3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0.1과 0.1부터 0.9까지 더한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프린트 0.1 더하기 0.1 괄호 닫고 그리고 지금에 보시는 코드를 계속 0.1부터 0.9까지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코드를 복사한 뒤에 붙여넣기를 통해서 9개의 코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숫자를 0.2, 0.3, 0.4, 0.5, 0.6, 0.7, 0.8, 0.9로 변경을 하고 상단에 런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르죠? 어떤 것은 0.2, 어떤 것은 0.4, 0.5와 같이 정확하게 그 숫자가 보이지만 예를 들어 0.1 더하기 0.2 그리고 0.1 더하기 0.7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붙게 됩니다. 즉 정확히 0.3 또는 0.8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컴퓨터는 정수와 부동소수점 수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부동소수점 수의 계산 결과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꽤 있죠.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이진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부동소수점 수의 비교를 할 때, 즉 같거나 크거나 작다 이러한 비교를 할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숫자 데이터를 코딩할 때는 숫자 데이터의 쓰임에 따라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수를 정확히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